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맨 만들기 앵커 황대현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조만간 안정화해서 그 성장성 쪽으로 현재 높아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서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리치맨 만들기에서 또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를 모시고요. 여러 가지 또 기법이나 비법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상당히 그 기법이면 기법, 또 비법이면 비법, 종목이면 종목이죠. 상당히 그 바닥 매집주의 대가로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껏 최근에 호응을 얻고요. 상당히 그 박경석 대표 하면은요, 굉장히 인기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예. 이거 최근에 뭐 이제 날씨는 좀 풀리는데요. 네. 뭐 동해안의 눈하고 또 미국의 한파에서 뭐 경제 지표까지 안 좋아진다 이런데 그 눈이 참 걱정이에요. 예, 눈이 뭐 이번에 같은 경우 부산 에덴가요? 거기 어디 뭐 경주 어디 쪽에 놀러 갔다가 뭐 거기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1m 이상 눈이 온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뭐 50년 동안 데이터에 뭐 1m 이상 눈이 온 적이 없어갖고 지금 뭐 그런 사태가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니 샌드위치 패널인가요? 뭐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눈에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경주에 사시는 분들, 혹시 이제 방송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가건물이나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 그런 데는 꼭 눈을 좀 치우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상당히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세계적인 이상 기류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홍수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잘 대비하고요. 또 상당히 그 천재지변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데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 또 그래도 겨울은 지나고 또 이제 봄이 오겠죠. 그렇죠. 예.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4계절의 국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박경석 대표께서 그동안에 상당히 이 기법 투자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기법이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이 지금 최근에 방송을 하시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바닥 매집제 엿보기에 하나의 또 지류 어떤 것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비중이 아마 기술적 분석 비중이 한 80%, 90%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재무 분석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회계사가 가장 잘하겠지만 어느 정도 재무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적인 건 좀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재무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 기초적인 걸 알아야지 어떤 그 사상 누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예. 기초인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내가 저 부분은 좀 알아야 되겠다. 상당히 좋은 그 오늘 그 강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재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따리 한번 풀어보시죠. 예. 그러면 바닥 매집주의 재무 분석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크게 보면 대조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봐도 조금 어렵고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뭐 각 회사마다 이제 그
결산일이 좀 약간씩 틀려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결산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뭐 12월 연말에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일단 대차제표는 나중에 시간이 있어 제가 한번 더 뭐 시간이 되면 그때 하고요.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손익계산서는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이 얼마나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아니면 이제 분기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장사를 해서 수익을 냈느냐 하는 편인데요. 그래갖고 이제 뭐 손익계산서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뭐 잘 아시죠? 회사는 매출액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요.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되고요. 요것은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판매비가 있죠. 예, 판매비가 있고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요걸 또 빼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보통 우리 월급이죠. 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또 광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모든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도 대략적으로 한 5년이면 대부분 용도, 그러니까 얘기하면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니까 시스템 잠깐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가구나 아니면 뭐 가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감가상각을 해갖고 나중에는 영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팔고 다시 또 새로 사야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판매비하고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 그래갖고 이제 뭐 가끔가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 회사는 작년 뭐 보다 영업이익이 한 20% 늘었어요. 아니면 20% 줄었어요.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라는 게 있고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영업의 수익 같은 거 수익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예,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자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이자. 그래갖고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나 그리고 이제 환차손 뭐 그런 걸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갖고 태산 LCD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키콩가로 인해서 환차손 손실을 되게 엄청나게 봤죠. 그래갖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이 나빠지면서 회사가 이제 경영 상태까지 위태로워지는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업의 수익은 이제 뭐 돈 많은 데는 이제 수입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당금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경상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그 매출총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예.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좀 보는데요. 예. 아주 쉽게 좀 풀이를 좀 해주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이익 중에서 매출총익, 예. 영업이익, 경상이익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그 종목을 접근할 때 어떤 예. 재무제표 주기를 할 때 어느 쪽이 가장 주 포인트라고 봅니까? 영업이익입니까? 매출총익입니까? 경상이익?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매출이 일단 많이 나와야 돼요. 예.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이거 밑지고 파는 거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99.99%가 거짓말이죠. 예. 갖고 이제 밑지고 파는 장사는 없고 일단은 박리담회라고 그래갖고 많이 팔아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회사마다 이제 뭐 매출액이 늘었는데 대리 더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고 매출액이 얼마 늘었냐 그걸 먼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가가 뭐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뭐 금값도 덩달아서 많이 올랐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판매비, 그다음에 뭐 일반 관리비 이걸 보통 이제 판관비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거의 크게 뭐 오르고 빠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생각해 보면 월급이 일정 수준 뭐 동결되거나 아니면 뭐 한 3% 아니면 높을 때는 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비도 뭐 일정 부분 나가겠죠. 그러다 만약 회사가 뭐 좀 어려우면 광고비도 좀 줄이겠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이제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뭐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5년마다 일단은 감가상각을 해나간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이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놓고 삼성전자를 뭐 사놓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가 이익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현재가로 평가를 하면
뭐 한 100억이 평가이익이 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쩌면 뭐 회사 경리부장 마음이고 아니면 사장님 마음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이번에 우리 수익을 많이 낼 거예요 하면 일부러 이제 유가지가 평가 이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가 이제 뭐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를 언제 이제 늘 것이냐. 요거는 저 어떻게 보면 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유들이겠죠. 네, 네. 예, 이제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있습니다. 그 이제- 하고 중요한 거는 네. 매출이 그 총이익이 총 이익인데 예.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장 부분이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아까 그 태산의 씨들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 회사를 갔다 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예, 아까 예. 이제 그 회사가 결국 이제 경상이익이 안 좋아져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예. 그 당시에 그 환차손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IMF 때 그 태국의 바투한가요? 거기에 네. 이제 뭐 할 때 투자하고. 수압을 걸고 이제 예. 얘기하자면 수압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해요. 이제 뭐 달러하고 수압을 걸면서 이제 뭐 한쪽이 크게 일정한 구간 안에 있으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옵션도 아마 설명하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 옵션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과 물건끼리 거래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수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수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얘기하자면 뭐 엔화나 아니면 달러하고 이제 그 결부시킨 거죠. 근데 이제 예,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크게 좀 변동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권만 좀 수익이 나고 반대로 건대는 이제 엄청난 손실이 예, 났던 그래서 그 거죠. 당시에 상당히 그 태산의 씨가 좀 힘들었다는 걸 알고 예, 있는데 몇몇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됐죠.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세전순이익이라 그러네 그쪽 부분에서 저 경상이익 부분에 네. 상당히 급속한 그 적자가 그때 났었던 네. 건데 이걸 이제 외환 차손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본 예. 거예요. 예. 나머지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경상이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세전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전순이익이라는 법인세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세를 내기 전에 이익이다. 그러면 이제 특별 이익이 있고요. 특별 손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얘기하자면 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자를 매달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매각 아니면 갑작스러운 화재 등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뭐 갑자기 이제 격리가 어떻게 하다가 회계를 잘못했다든가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뭐 예상치도 못한 전 이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순이익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익이 났으면 플러스를 하는 거고 손실이 났으면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세는 뭐 다 법인들은 다 내야죠. 근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야지 법인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회사들은 일부러 회사가 수익이 난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어떻게 이제 잘 하셔갖고 적자를 만들었고 이제 법인세를 안 내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는 예전에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3년 이상 뭐 계속 흑자가 나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얼마 이상 돼야 되며 그다음에 순이익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건 나라에 그만큼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이제 세금을 내면 또 그러면 어느 정도 회사 자격 요건이 되면 코스닥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에 등록되면 우리나라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장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래갖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 많이 아는 카카오톡인가요? 네네. 예, 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상되는 3조 원에 아마 코스닥이나 아니면 뭐 등록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나라의 세금을 잘 내라. 예.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체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이렇게 된다. 네. 예? 매출액, 뭐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일단은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예.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지나가는 애기한테 물어봐도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순이익 나고 회사 가치 좋은데 주가는 안 올라.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바로 반영돼갖고 회사가 100억 수익 나면 뭐 회사 주가 작년에 50억 나다가 이번에 100억 났으면 뭐 당연히 이제 어떻게 순이익면만 보면 주가는 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논리로 하면.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주가가 단번에 배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더 많이 올라갈 때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어떤 때는 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주식 투자하시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에 있으면서 기업들이 순이익이 나는 데가 좀 뭐 대기업도 그렇고 적자나는 데가 많았죠. 네. 예, 적자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는 데가 서서히 하나씩 둘씩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 업체들이 정별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을 꼭 보세요. 내 종목이 역배열 돼 있는데 흑자 전환을 했다. 그거는 조만간 정배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종목은 보유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가 계속 적자로 계속 누적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좀 될 수 있는 좀 정배열 있는 종목을 사자. 네. 그래갖고 제가 저 뭐 대형주에 말씀드릴 때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렸죠.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순이익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정배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순이익 나니까 정배열은 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단기 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사실은 계산을 다 해줘서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예측도 하고 뭐 예측도 다 하는데 다만 이제 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 회사가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니면 적자가 나는데 적자 폭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서서히 차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가능성이 높구나 하면 그 종목은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들어가서 그렇죠? 앉아 계시면 예, 되는 거죠.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이 말씀드렸던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러니까 너무 발빠른 매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도 가서 수익 내고 저쪽도 가서 수익 내는 건 좋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종목들이 출발할 때 이제 강하게 출발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갭상을 했다가 그냥 거기서 상한가 말고 뭐 상한가 3-4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또 나중에 고점 가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좀 종목들은 갖고 좀 계셔라. 그래갖고 뭐 좋은 종목들 뭐 코아스도 그렇고요. 코아스. 예, 코아스 아주 일단 또 좋았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물론 차트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손익계산서 바탕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이제 뭐 회사가 어느 정도 계속 순이익이 나고 그다음에 뭐 자본 잠식이 안 돼야지 코스닥에 그렇죠. 유지되는 거고 거래소 상장돼서 유지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 되면 사실은 그 회사는 뭐 거래소에 있을 가치도 없고 코스닥에 있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회사는 어느 정도 순이익도 내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코스닥에 등록됐고 거래소에 상장됐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를 회사가 잘 그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없어진 회사들이 그렇죠.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벤처 기업의 특성입니다. 예, 벤처 기업이 사실은 이제 뭐 100군데를 투자해서 한 군데만 성공해도 뭐 본전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뭐 엔젤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개미 투자하니까 대수나 회사가 순이익 잘 나는 데만 투자를 하자.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직을 잘 깔고 가는 회사,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이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 부분을 갖다가 아주 쉽게 배웠는데 그 다음에 또 펼쳐놓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뭐 재무 비율이라고 그래갖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유동성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생활로 얘기하면 하우스 푸어? 네. 그러니까 집은 저 뭐 몇 억짜리 갖고 있는데 억대 부자인데 막상 뭐 전기 낼 돈이 없어요. 관리비 낼 돈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뭐 집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으로 뭐 해갖고 대출을 받든가 이제 그렇게 뭐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내가 이제 현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플 때나 뭘 쓸 때 근데 그걸 못 쓰게 되면 자꾸만 이제 얘기하자면 이자도 3개월인가 못 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나가는 걸로 경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최소한 이자 비용은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유동성 비율 그래갖고 유동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 자본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당자 비율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느냐. 그래갖고 뭐 얘기하자면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정성 비율은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그래갖고 이제 뭐 은행권에 이런 걸 많이 강요했죠. 뭐 한때 이제 그때
은행이 5군데인가요? 그때 IMF 때 예. 폐쇄했죠. 동남은행하고 네. 하여튼 뭐 동남은행 한 군데가 좀 생각나네. 동아은행. 네, 동아은행. 예. 동아은행도 뭐 그걸 갖고 5군데 은행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IMF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부채 비율도 중요하고 자기 자본 비율도 중요하다. 그래갖고 뭐 이자 보상 비율, 고정비 비율, 그래갖고 뭐 장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뭐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 기업을 웬만하면 투자해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활동성 비율인데요. 뭐 총 자산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이 회사가 이제 재고 자산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이거는 뭐 기업마다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장사하는 데는 뭐 재고가 계속 빨리 나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러나 뭐 중장비 파는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대를 만드는 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좀 기다렸다 팔리고 뭐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은 뭐 그 업종 특성상의 회전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운영을 얼마나 효율성으로 잘하고 있는가 뭐 그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별 한 5개 정도 해드려야 되나요? 5개? 어디서 많이 듣던 광고 내용 같은데 예. 별이 5개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침대 선전이었죠? 예. 아, 예.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자면 별 5개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 비율인데 이만큼, 이제 그만큼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회사를 수익을 내면 그만큼 회사 주가도 오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안 오를지 몰라도 나중에는 오른다.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150만 원, 뭐 180만 원,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주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데 150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매출 이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이고 주당 순이익 요거 별 4개 드리겠습니다. 4개. 4개요? 예. 그다음에 주가 수익률. 네. 요거는 한 별 7개 드려야 되네요. 퍼. 아, 주가 수익이 가장 중요하군요. 예. 예. 퍼를 제가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뭐 예. 좀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거는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성 얼마냐. 이제 그겁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박경석 대표의 그 바닥 매집주의 그 재무 분석에서 오늘 별 5개, 별 7가지 그 얘기를 별 하시고요. 7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인 그 재무 비율까지 우리가 얘기해 주셨고요. 아, 또 이런 부분을 기초적인 걸 알아야지만은 향후 주가의 어떤 수익률에서 가장 어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이제 그 쭉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그것을 좀 약간 활용하는 지표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죠. 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 비율, 뭐 얘기하자면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유동성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라는 게 유동 자산이 100억이고 유동 부채가 100억이라면 그냥 뭐 얘기하자면 그냥 100%인 거죠. 예, 여기 곱하기 이제 100% 해야 되는데요. 예, 100을 하는데 그냥 100%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뭐 유동 비율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다음에 유동 자산이라는 개념은 이제 당자 자산하고 이제 재고 자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자 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냥 당자 자산은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자 비율이라는 거는 뭐 당자 자산의 유동 부채. 갖고 이거는 높을수록 좋다. 예.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비율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정성 비율은 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래갖고 이제 부채 비율은 유동 부채와 이제 비유동 부채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부채 비율은. 그렇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예.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있고요. 자기 자본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냐. 뭐 그런 비율이 있고요. 그냥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활동성 비율인데요. 예. 매출 채권 회전율이에요. 갖고 저 외상을 얼마나 많이 줬냐. 갖고 연평균 매출 채권 잔액이 또 얼마냐. 받을 돈이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 원가 대비 재고 자산이 얼마나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아까 예. 17개요. 예. 네네. 지금 수익성 비율인데요. 수익성 이거는 이제 별 5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예, 예. 수익성 비율은 그다음에 이제 주당 얼마나 버느냐. 그래갖고 요거는 별 4개를 말씀드렸고요. 네. 별을 다 그리시네요, 아주. 그다음에 이제 퍼. 예. 이 퍼의 개념만 알아도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다른 거는 많이 안 보고 퍼의 비율은 많이 봐요. 퍼의 비율을 왜 많이 보게 되냐면 뭐 실제로 들자면 퍼가 1이면 만약 여러분들이 퍼가 1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1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아, 퍼가 1이라면 다시 한번 예. 좀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위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예.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주 한 주당 이제 시가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현재가라고 치면 현재가 10,000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면 주당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이겠죠. 네네.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에요. 1년 동안 10,000원을 벌면 네. 요 퍼가 나오겠죠. 네. 주가 수익률이. 그럼 뭐예요? 10,000 나누기 10,000원 뭐 1 되겠네요. 1 되죠. 네. 그러면 한 주 현재 내가 10,000원 주고 이 주식을 사는 순간 네. 이 한 주가 1년 동안 얼마 버냐면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만약 여기다가 이 주식이 20,000원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0 아닙니까? 200? 그러면 네. 20,000원이 되면 20,000원을 10,000원 나누면 뭐 네. 000 다 빼고요. 이거 뭐 산수 예. 그냥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20,000원을 투자해서 네. 그 20,000원을 벌려면 2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퍼가 1이라는 거는 1년하고 똑같습니다. 1년하고 네. year.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억을 투자해 갖고 그러니까 뭐 채권의 두레이션 개념과 약간은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1억을 은행에 저금했어요. 네. 그러면 1억이 2억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리죠? 뭐 단순 계산하면요. 지금 은행에다 뭐 얘기하면 정기적금 한 5%라고 치고요. 5%라고 치고 네. 여러분이 1억을 저금했습니다. 그러면 5%씩 매년 늘어나요. 20년 그쵸. 저 가중치도 있겠네요. 한 15년. 그러니까 뭐 네. 복리 계산 네. 하면 복잡해지니까 네, 단순 대략적으로 하면 하면 20년. 20년 걸린다. 그럼 여러분 이걸 지금 당장 1억을 갖고 계시다면 수익 많이 나는 그 주식에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저금하시겠습니까? 저야 뭐 당연히 주식이죠. 예. 근데 이제 의외로 사람들은 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은행에 저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갖고 20년 동안 조금씩 나는 이제 뭐 큰 더 바라지 않는다. 해갖고 은행에 저금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증시의 자금들을 잘 보면, 그러니까 증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를 보면 뭐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은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 불패라고 그래갖고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적은 편이에요. 금액도.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좀 선진국 같은 데는 이런 그 주식 수익률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도 미국도 있었죠. 그러나 미국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주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아주 높습니다. 다만 그거를 개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펀드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자의 지금 퍼가 한 8에서 9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은행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1억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것이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만큼 또 배당을 주면 상관없겠지만 배당 수익률은 약간 우리나라가 좀 약한 편이죠. 좀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주가 수익률이 또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런 거 좀 많이 좀 내가 돈이 지금 5천만 원 있는데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것이며 은행에 저금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살 것이냐. 그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업종에 투자할 것이냐. 그래갖고 이런 펄을 보면서 점점 얘기하자면 뭐 바닥으로 아니면 뭐 버텀 앤 탑 방식이나 아니면 탑 앤 버텀 방식이나 그러니까 이제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시지 점점 뭐 넓게 보든가 아니면 조금 맨 처음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뭐 아니면 나무를 한 종목을 잘 관찰해서 이 종목은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 움직인 거를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성 비율이고 주가 이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제 예. 누누이 강조하시고요. 별이 7개나 들어가는 이런 중요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 때 퍼가 이제 8이라 그랬잖아요. 예, 뭐 7, 8 정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 충분히 그 퍼가 8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요. 만약 퍼가 8배 정도가 되면은 좋은데 코스닥 쪽에 보면 퍼가 56, 100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퍼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더 많은 거죠. 예. 성장성,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갖고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내가 지금 산 주식이 뭐 회사가 진짜 안 좋아. 근데 뭐 차트 모양을 만들었어. 그런 종목은 거의 갈 확률은 일단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주가가 흔들려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속에 이 종목을 사놓고 회사가 이제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그러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막 불안하니까 그저 좋은 종목을 사놓고도 못 기다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인데 그런 종목은 뭐 여러분 전체 투자 금액에서 한 20% 정도만 투자를 하세요. 옛날에 과거에 미국에서 뭐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남미가 뭐 되게 못 살 때 한 60년대 70년도에 가갖고 100종목을 샀대요. 남미에 가서 100종목을 사갖고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0종목 중에서 뭐 망한 기업이 한 80개 종목이 망했는데 20개가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100배가 올랐대요. 갖고 이 사람 투자한 게 거의 뭐 자기 원금의 3, 4배 이상 아니면 10배 이상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뭐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는 뭐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마라. 뭐 그런 개념처럼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 비율 있는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성장성 비율. 그다음에 수익이 되게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한 40% 딱 묻어두고요. 그런 종목들을 하시면 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하나의 노하우인데 배당해주는 주식은 잘 안 망한다. 배당해주고 부도난 기업은 뭐 제가 한 10몇 년 했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사갖고 물린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배당 최소한 뭐 배당을 뭐 20원이나 50원이라도 해주는 종목들은 부도가 안 나더라. 그리고 이제 순이익 나는 데는 부도가 안 난다.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나면 한 2, 3년이 연속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수년 그 종목을 좀 보지 마시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퍼에 대한 그 상당히 그 개념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어떤 실전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또 종목에 대한 어떤 뭐 견해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요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종목일 건데 삼목 에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삼목 에스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목 에스폼이요. 예. 지금 전 차트가 나오면 뭐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얘기하자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거의 뭐 5,000원에 한 5,000원 초반에 시작하던 주식이 한 15,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네네. 5,000원 시작하던 종목이 현재 15,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퍼가 28.73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하고는 틀리죠. 근데 이제 기준치는 뭐냐면 작년 기준이고요. 예? 작년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1.6, 2012년이었네요.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28.73이고 어느 정도 회사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아주 실적이 좋아졌다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네. 그러니까 삼목 에스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났냐면 215억이 났어요. 215억. 1년 동안 수익이. 그러니까 215억이 났으면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을 얼마 정도 돼야 되겠죠? 215억이면. 뭐 대략적으로 예. 뭐 한 퍼8로 하면 한 1,600억, 시가총액 한 1,600억 원 돼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냥 200억 예. 하고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90억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5천 원대는 얼마였겠어요? 5천 원대는 지금 3분의 1로 계산하면 한 500억밖에 안 됐어요. 500억짜리 회사가 1년에 200억을 벌었어요. 260억을 벌었어요. 이거 뭐 거의 뭐 얘기하자면 표가 거의 뭐 한 1.5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저평가된 회사였다. 뭐 그동안 사실은 이제 거래량도 적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11월 달부터 회사가 점점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15,000원에 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는 이 회사가 순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나중에 급등을 한다. 언젠간 가더라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카스라는 종목입니다. 카스요. 예, 예. 전자저울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예, 전자저울 예.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한 330억밖에 안 돼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지난해 이익이 많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예. 당기순이익이 한 35억 됐네요. 네. 그럼 곱하기 뭐 한 10 정도 하면 350억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약간 좀 330억 되었고 지금 약간 좀 저평가된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퍼라는 개념을 갖고 현재 예. 가치를 갖다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이런 부분에서 상식을 좀 깊게 만든 삼목의 스폰 같은 종목을 가감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이것도 예. 하나의 힌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이 영업이익이 한 66억 났으니까요. 그래갖고 66억 정도면 한 660억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영업이익 그 세금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뭐 경상 그런 것 때문에 좀 비용을 많이 좀 차감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도 나오고 그래갖고 카스 같은 데는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무 분석을 했을 때는 아주 카스 같은 데는 꼭 사놔야 된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 그 박경석 대표는 옛날에 기법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그 재무 분석을 하면서요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하는 이런 그 기술력이 예. 대단하십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 종목 코아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에 좀 엮인 거고요. 코아스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은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실적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드렸듯이 꼭 종목을 사는데 꼭 그 회사가 순이익이 많이 나고 또 그런 종목만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으시면 사실은 상승에는 제한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들을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뭐 40% 정도 사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20%, 20% 이렇게 좀 세 종목 정도로 구성해 놓으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뭐 이번 장에서 다른 어떤 투자보다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료원님들 갖고 있던 종목이 있어요. 네. 그 유니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최근 들어 많이 올랐죠. 뭐 상한가 한번 쳤다가 3일간 조정 받았는데요. 요거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아주 요것도 이제 서서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인데 요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박정수 대표가 어떤 종목을 그 선정할 때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 지표나 뭐 이런 부분만 의존하지 않고 종합적인 그 흐름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청자 또는 그 우리 그 회원들한테 줘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니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요거는 사실은 이제 좀 비중이 참 가장 높았던 종목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2,200 한 뭐 싸게 사신 분 한 2,150원에 샀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한 2,700원, 800원 때 이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또 일부는 또 가져가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편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요 정도는 뭐 우리 무료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공개도 되지 않나 해서 뭐 그 유료 회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군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또 회원님들한테. 유료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런 걸 자꾸만 얘기하셔서 예. 제가 저 좋은 종목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말씀을 그동안 못 드렸어요. 그래갖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바닥기다가 이제 기어코 이제 한번 시세 분출해줬고 일부는 이익 실현했고 3일 연속 좀 음봉 맞았는데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예, 이 박경석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또 정의원들의 추천했던 종목을 갖다 이렇게 오픈시키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재 박경석 대표의 어떤 그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싶다면요, 바로 우리 그 SS증권 TV 또는 리치맵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요, 박경석 대표의 그 무료 회원 이런 방송하실 때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픈을 못하니까요. 그쪽에 가시면은 좀 더 많은 자료 또 정보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뭐 서한이라는 종목, 지금 서한은 거의 뭐 안 빠지고 계속 가죠. 그래갖고 서한을 예전에 한번 뭐 회사가 얼마 수익 나고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주 바닥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갖고 지금 꾸준히 상승하면서 뭐 한 뭐 1,200원대 말씀드렸는데 1,800원까지 왔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에스코넥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코아스라는 종목이 아주 뭐 수익률이 좋았죠. 지금 이제 한 뭐 1,200원대 이것도 중반 정도에 샀나요? 예, 그 정도 샀는데 뭐 일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갑자기 이제 DMZ의 뭐 평화열차인가요? 뭐 그게 뭐 그게 뭐 기차를 운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썩거리다 또 밀리고요. 예? 들썩거리다 밀리고 들썩거리다 밀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북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아까 이제 앵커님도 뭐 대북 관련 전문가로 이제 얘기를 해라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대북 테마는 일단은 현 정권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한 네임덕 현상 일어나기 그러니까 지금 2년 차니까요. 2년 차니까 한 2, 3, 4. 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종목 아직까지도 코아스는 어떻게 보면 저가에 있다. 그러나 이제 얘기하자면 주식이 이제 뭐 기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한번 갭상했다가 개파락했죠. 갭상했다 개파락했고요. 갭상했다 개파락했어요. 오늘 근데 이제 그 갭을 못 메꿨습니다. 뭐 나름대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그 조정 받을 때 매수 시점이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는 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바닥권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물릴 수 있겠지만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이 종목은 충분히 다시 본전 와서 수익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서한 또 대북 관련 부분은 좀 이따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상당히 그 과거에 제가 초창기에 그 방송을 할 때 그 서한 대북 관련주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급등을 좀 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 실전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 실전 투자의 그 진기명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박경석 대표가 상당한 그 호응을 지금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 질문상을 보니까요. 예. 우리 박경석 대표님께서 상당히 각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대북 관련주 코아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박경석 대표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전 투자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어떤 주가 철학관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뭐 내가 빠졌다고 해서 얘기도 안 하시고요. 또 오르면 또 오른 대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아마 시청자나 그 회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도를 좀 얻고 있다 보는데요.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얼핏 그 대북 관련주를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저런 질문이 나오겠죠. 많이 사신 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 향방, 뭐 과거에도 이제 뭐 그 가스, 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서한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자 대북 관련주 앞으로 향방 궁금하다. 예, 뭐, 그러니까 예. 진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네. 왜 이제 그 각 정권마다 이제 뭐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각 정권마다 이런 테마주들이 생기냐면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각 정권마다 얘기하자면 이제 뭐 그동안 뭐 여당 야당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그래갖고 이제 그 한나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DJ 정권하고 이제 노무현 정권을 그래갖고 이제 잡으면서 이제 뭔가 한번 이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얘기하면 녹색 성장 해갖고 이제 뭐 자전거 길을 막 만들고요. 이제 거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마 니치 만들 코너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각 정권마다 이벤트들을 한 번씩 좀 일으키는데 현 정권 그 박근혜 정권에서는 뭔가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근데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지금 뭐 공기업 혁신 이제 공기업 혁신을 통해서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날까? 물론 이제 그래서 공기업들이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뭐 그 KT 뭐 그런 데가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이슈가 된 거는 북한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 통일은 대박이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북측에서도 갑자기 이제 호의적으로 나오면서 얘기하자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거의 뭐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단추를 하나만 잘 풀면 사실은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이고 뭐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이면 맨 처음에는 이제 뭐 100원 거래하다가 나중에는 신뢰가 쌓이면 200원 거래하고 300원 거래하고 그다음에 잘 되면 이제 뭐 1,000원, 10,000원 이제 점점점 올라가겠죠. 서로 이제 북한과의 신뢰가 쌓이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자면 북측에서 이상한 이제 변수를 또 들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북한에서는 개방적인 거다. 왜 개방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뭐 어떻게 보면 소통의 채널은 한국하고 일단 대화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걸 많이 좀 이용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 하는 예측이 들고 대북 관련주들을 다 봤더니 바닥권에 있더라. 또 신기하게.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향후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정권 말기 전에 뭔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꼭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코아스로 제가 이제 뭐 저가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도 좀 올랐어요. 지금 약간 좀 단기적으로 물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믿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지금 1,600원대인데요. 꼭 여러분 투자 금액의 20% 많이 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만 사놓으시면 최소한 여러분 원금에 그게 원금 뭐 반토막 나신 분은 원금을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주들은 사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코아스와 이제 뭐 삼육물산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하여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뭐 쫓아가시면 물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아스를 이제 듣다 보니까 남북 관련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좀 읽혀지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것까지 예견을 좀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여기 방송이니까요. 코아스가 어느 정도 뭐 지지 라인은 있어야지 그게 이탈되면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은 딱 이건데요. 저를 믿고 얘기하자면 참아내시고 20%만 투자해서 20%가 이제 깡통돼도 전체 투자 금액의 20% 손실이잖아요. 제로가 된다고 치면 이제 뭐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세력은 들어왔다. 세력은 들어왔고 세력들이 이제 움직일 것인데 손절 라인도 한번 설정은 좀 해드리죠. 뭐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계속 그 리딩을 할 수 없으니까 방송.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요. 단기적으로 오늘 시가가 1,575원인데요. 1,570원이 깨지면 아마 여기를 터치하러 갈 겁니다. 그럼 팔고 대사도 되겠네요. 예,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내일 중요한데요. 지금 뭐 현재가에서 보면 사자가 또 21만 주 막 쌓이고 그런 거 보면 내일도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눌린 거는 일부러 누를 가능성이 높다 갖고 아마 여기서도 좀 출발해서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여기 2,900원에서 2,000원을 마지막으로 자리까지 가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2,000원까지 여기까지 가니까 지금 사셔도 뭐 300원 정도는 먹잖아요. 300원? 300원이면 뭐 20%는 약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선이 깨지면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네. 한 1,500원 깨지고 1,400원 예. 초반에 사시면 될 거예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약간 좀 상방 쪽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아스 하면은 우리 그 박경석 대표가 많이 좀 떠오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과거 그 서한도 초창기에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 바닥권에 샀으면 벌써 10% 20% 이렇게 계속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에코에너지는 거의 100% 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 투자에 상당히 대가 아마 에코에너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죠. 여기는 얼마냐면요. 한 250원인데요. 에코에너지 말씀하시면서 급등을 했죠. 한 1,250원에서 2,500원 됐을까? 100% 수익 났습니다. 네. 대단한 그 실력을 가지셨네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재무 분석 또는 기술적 그 귀법 이런 그 모든 것을 겸비해서 우리 박경석 대표가 특히 최근에 그래서 바닥 매집주의 그 대가로 상당히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전에 의해서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주고 아까 그 질문 사항에 대북 관련주 좋냐? 앞으로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아스도 물어보셨던 갖고 것 계신 같아요. 분이 좀 이제 어떻게 궁금하니까 되냐. 근데 물어봤는데 코아스를 뭐 들고 계셔야죠. 들고 계셔야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뻔한 대답이고요. 뭐 제가 추천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하자면 여기를 빼고 막 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투자 금액이 뭐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20% 사신 분은 10%는 수익 냈다가 10%는 계속 들고 갈까요? 10%는 꾸준히 들고 가자. 그러니까 반은 들고 가자죠. 반은 한번 장기를 밀어붙이고 반은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 코아스가 여러분의 효자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박경석 대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그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중소형제 그 흐름들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수익을 좀 내고 싶다면은 그때 어떤 그 시장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빠르게 자기에 맞는 전문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박경석 대표께서도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같이 한번 이쪽에 오셔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매매 전문가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목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이제 끈기 있게 좀 기다려 주느냐 그러한 게임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회원님과 지금 지금 계신 회원님들과는 신뢰가 많이 쌓여갖고 이제 종목을 제가 추천하면 믿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여기는 몇 프로만 구성하세요. 여기는 몇 프로만 구성하세요. 그걸 꼭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율만 맞춰서 하면 거의 뭐 단기 종목은 제가 한 두 종목에 세 종목 정도 들어가는데 단기 종목은 어느 정도는 끊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기로 가는 종목은 5%씩 꼭 사갖고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코아스도 가져가고 있고요. 유니쌤도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수익 내주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한데 그렇게 종목을 지금 중기 종목은 4종목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 종목은 지금 현재 2종목을 갖고 있다. 갖고 단타 치고 중기를 가져갈 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일부는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이제 장의 그 변동성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회원님들이나 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 좋은 종목을 많이 그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상당히 그 재무제표 부분 특히 우리가 그 봤을 때 아까 그 별이 7개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또 강조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의 어떤 그 펀더멘탈 부분 우리가 꼭 보고 종목에 접근하자는 이런 그 박경석 대표의 그 말씀이었죠. 지금 그 어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잘 이해가 되셨을 것이다 봅니다. 쉽게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펀더멘탈 부분을 꼭 지켜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수 대표님 오늘 예. 그 재무 분석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전 투자까지 예. 얘기해서 대단히 오늘 바쁜 시간에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시장은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그 현재 그 대표 전문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종목에 접근하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무면 재무 또는 비법인 비법까지 모두 합쳐서 종목을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종합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에 너무 탓하지 말고요. 바로 종목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은 발굴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최근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있고요. 날씨도 좀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고 우리 SS증권 또 리치맨 만들기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